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맡은 최하인입니다. 60세 이상이요. 진짜로 고지서 한 장을 안 봐서 매년 수백만 원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구조가 단순합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내가 시한 어떤 자격으로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면요. 몇 달만 쌓여도 금액이 커져요. 오늘은 딱 한 장입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보이는 납부고지 내역 화면. 그 한 장만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안전문구 먼저요. 상황 / 은행 /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좋아요. 지금부터 어렵게 안 갈게요. 한 번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퇴직하고 나서 어느 달부터 갑자기 보험료가 확 올라간 적,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가시거나 자녀와 따로 살게 되면서 뭔가가 바뀐 느낌, 그런데도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내고 계셨던 분들. 바로 그 순간이요. 돈이 새는 시작점입니다.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둘째,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도 신고를 놓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갈리면 매달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럼 고지서를 펼쳐볼게요. 종이 고지서든 스마트폰 화면이든 상관없어요. 맨 위쪽에 보통 가입자 구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고지서에 뭐라고 적혀 있으세요? 지역 가입자라고 되어 있나요? 지역 가입자라고 되어 있으면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 가입자 전환이 가장 흔한 손해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지역 가입자는 보통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 요소도 같이 반영되는 구조라서요. 집, 전세 보증금, 자동차. 이런 요소가 같이 얹히면 체감이 확 올라갑니다. 여기서 하나만 놓치면 정말로 1년이 그냥 갑니다. 고지서는 매달 오고 자동이체는 매달 빠지고 그리고 12개월이 지나서야 그때 신청할 걸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첫째입니다. 퇴직이나 휴업, 폐업, 해촉 같은 일이 있었던 분은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장사를 접었어요. 올해는 소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여전히 높다. 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보험료를 조정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그냥 내는 분들이 많아요.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조정은 지금 당장의 부담을 현실에 맞게 낮추거나 올리는 거고요. 정산은 나중에 확인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위험해요.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내가 지금 무엇을 줄이려는지를 명확히 알고 들어가야 해요. 그래도 소득이 줄었는데 고지서가 예전 기준 그대로라면요. 그 상태로 1년을 내는 게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세요? 이거는 공단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데 건강보험은 많은 부분이 신고와 확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지서 한 장을 보자는 겁니다. 다음으로 둘째입니다. 피부양자 가능성. 이 부분에서 진짜로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담 구조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확인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녀가 직장 가입자이신가요?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 가입자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요. 피부양자 가능성은 일단 확인이 맞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를 모의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어렵게 계산하지 말고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신고 타이밍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딱 한 번만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자격 면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소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90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상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 제일 위험합니다. 90일이 지나가면 그 사이에 몇 달치가 그대로 비용으로 남을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본분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70대 어르신이셨는데요.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보험료가 확 올랐어요. 자녀가 직장 가입자였고 조건상 피부양자 가능성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끼리 바쁘니까 다음 달에 하다가 신고가 늦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그 몇 달치가 그대로 부담으로 남았고요. 그때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이거 누가 미리 한 번만 말해줬어도 그래서 제가 말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확인하세요. 오늘이 제일 빠릅니다. 정리하면 딱 3가지예요. 첫째, 지금 내 고지서 자격이 지역인지 직장인지 확인. 둘째, 소득이 줄었으면 조정 정산 신청 가능성 확인. 셋째,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 가능성 확인. 지금부터 셋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지서에서 갑자기 확 오른다를 잡아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느 달부터 보험료가 이상하게 올라간 기억 있으세요? 그 달을 찾아보는 게 핵심입니다. 갑자기 오른 달에는 보통 이유가 있어요.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 반영 기준이 바뀌었거나, 재산 반영이 달라졌거나, 혹은 전년도 소득이 새로 반영되는 시점이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이겁니다. 왜 올랐지? 를 그냥 넘기지 않고 무슨 기준이 바뀌었지? 로 질문을 바꾸는 것. 그럼 실전으로 갈게요. 지금 고지서에서 보험료 구성이나 부과 기준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라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나오기도 하고요. 앱에서는 상세 내역을 눌러야 보이기도 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 소득이 예전과 같은가? 내가 실제로 지금 벌고 있는 수준과 맞나? 작년에 일했고 올해 쉬고 있다면 올해 보험료는 왜 그대로지? 내가 장사를 접었는데 왜 아직도 사업소득이 반영되는 느낌이지? 이 질문이요. 그 다음 행동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조정정산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안내가 있고요. 그 외에는 방문이나 우편, 팩스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조정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다음 해 확인 소득으로 정산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은 지금, 정산은 나중입니다. 잠깐만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낮춘 뒤 그걸 기준으로 다른 혜택이나 기준을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산 결과에 따라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내 상황에 맞는 설명을 꼭 듣는 게 안전합니다. 다시 안전문구 한 번 더요. 상황 / 은행 /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좋아요. 이제 피부양자 쪽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직장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부양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있고요. 특히 금융소득이나 임대 관련 소득, 사업 관련 소득이 있으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될지 안 될지를 머리로 추측하지 말고 공단 모의 확인이나 상담으로 확인을 하자. 왜냐하면 추측은 대부분 손해로 끝나거든요.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돼. 나는 연금 조금 받아서 안 돼. 나는 이자 조금 있어서 안 돼.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소득이 어떻게 잡히는지, 재산이 어떤 기준으로 반영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의 확인에서 질문 몇 개만 답해도 방향이 잡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안 된다고 나와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나오면 다음 선택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피부양자는 안 되지만 소득 감소로 조정 신청은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가족 관계나 거주 형태, 세대 구성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같이 사는데도 주소가 따로 되어 있거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것도 상담할 때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돈을 지키는 순서는 딱 이거예요. 먼저 확인, 그 다음 준비, 마지막 신청, 확인, 준비, 신청. 이 순서를 지키면 복잡해 보이던 제도도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현장 사례 짧게 갈게요. 이번에는 60대 초반 남성분이었어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보험료가 예상보다 높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요. 퇴직 이후 소득이 줄었고 일정 기간은 실제 소득이 거의 없었어요. 조정 정산 신청을 안내해드렸고 서류 준비를 같이 체크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이런 거 신청하면 괜히 문제 생길까봐 무서웠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도는 해당되면 이용하는 겁니다. 다만 정확히 내 상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해당될 수 있는데도 모르고 안 쓰면 그건 그냥 손해입니다. 좋아요. 이제 아주 실전, 오늘 저녁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길지 않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첫째, 고지서 맨 위에서 가입자 구분을 확인합니다. 지역 가입자면 별 표시를 해두세요. 직장 가입자인데도 보험료가 이상하게 높다면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가 붙는 구조일 수도 있으니 상담 대상입니다. 둘째, 최근 1년 중에서 보험료가 크게 뛴 달을 하나만 찾습니다. 그 달이 자격 변동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 휴업, 폐업, 주소 이전, 세대 변경, 배우자 사망 같은 사건이 있었는지 같이 떠올려 보세요. 셋째,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모의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요. 가능성이 보이면 90일이라는 시간을 꼭 떠올리세요. 늦출수록 소급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라면 소득 조정 정산 신청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되는지, 오프라인이 필요한지, 그리고 정산까지 고려하면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안내를 받으세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전화해야 해? 어디로 가야 해? 기본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 그리고 복지 관련 연계가 필요하면 주민센터가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요, 전화로 한 번에 끝내려다가 지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오늘은 고지서 한 장만 확인하고 내가 어떤 케이스인지 분류만 해두는 것. 예를 들어요. 나는 지역가입자 전환 이후 보험료가 높아졌다. 나는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다. 나는 소득이 줄었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으면요.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주의에 또 하나 드릴게요. 요즘 문자나 전화로 보험료 환급금 있다면서 링크 누르라고 하는 경우 있죠. 절대 급하게 누르지 마세요. 공식 채널로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요. 건강보험료는 다른 복지제도와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내 복지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처럼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지서 한 장을 제대로 보는 건 단순히 보험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문을 여는 첫 단계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만 더 잡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율이 올랐다는 뉴스만 보고 그럼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해버리거든요. 맞아요.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소폭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손해는 요율 때문만이 아니에요. 내 자격이 맞는지, 내 소득 반영이 현실과 맞는지, 내가 신고할 수 있는 길을 놓치고 있는지, 이게 더 큽니다.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요율은 내가 바꾸기 어렵지만 자격 확인과 신고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요.
돈이 나가는 구멍은 더 빨리 커집니다. 왜냐하면 고정비가 무서우니까요. 매달 빠지는 돈은 작은 것 같아도 쌓이면 삶을 흔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오늘 밤에 고지서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지금 지역가입자인지 확인 좀 해줘. 피부양자 가능성 있나 같이 봐줘. 소득 줄었는데 조정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자. 이 한 문장이요. 여러분의 1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전하게 마무리할게요. 상황 슬래시 은행 슬래시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슬래시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흔한 5가지 실수와 소득조정 정산 신청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도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지서 한 장 꼭 확인하세요. 저는 최하인이었습니다.